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기준으로 독일 유학 생활비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봤던 해외 송금 방법들 비교를 해보면서 추천까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학을 생각하시고 고려하시는 분들이 금전적인 부분도 당연히 염두를 해두셔야 되니까 되게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원하게 궁금증 해결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독일 유학 생활비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도시별로 본인의 씀씀이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기준이고 또 제가 쓰고 있는 거 기준이라서 평균적인 집세나 생활 물가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는 거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 유학을 하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으로는 집세, 보험비, 인터넷, 방송세, 전기, 핸드폰 통신비, 식비 정도가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집 보험, 책임보험, 낙살롱, 학교 등록비, 외식비나 이렇게 생필품을 사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쓰는 그 정도 비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정 비용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고정 비용은 학생 기숙사가 아니라 일반 아인첼보능에서 살았을 때를 기준으로 잡은 고정 비용이고요. 기숙사를 이용하면은 월세, 핸드폰비, 보험비, 식비 정도가 고정 비용으로 지출이 되실 거예요.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집세는 평균 500유로 정도 하고 있고요. 보험비는 전 테카를 들고 있는데 한 달에 106.93유로 내고 있고요. 방송세는 이제 매달 17.50유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인터넷은 이제 본인이 어떤 회사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는 29.99유로짜리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전기도 집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본인이 어떤 회사랑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독일이 전기세가 한국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긴 한데 한국처럼 이렇게 한국전력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서 각자가 원하는 회사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내면 돼요. 저는 그래서 전기세를 45유로 내고 있고요. 그 핸드폰은 제가 4기가짜리를 쓰는데 9.99유로짜리 요금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따로 핸드폰을 계약하면서 했던 건 아니고 프리페이드 심인데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달에 고정비로 지출하고 있는 금액이 650유로 이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월세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기숙사에 살았을 때는 제가 2인 베개, 그러니까 이렇게 쉐어하우스 2인이 쓰는 그런 기숙사에 살았는데 월세는 220유로였었고 매년 5유로씩 올랐었어요. 그리고 베개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방송세, 전기요금을 따로 내지는 않았었고 제 그 당시에 고정 비용은 350유로 정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첼보능에 사는 거랑 기숙사에 사는 거는 한 2배 정도 고정 비용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기에다가 집보험 전 1년에 50유로 정도, 책임보험 한 30에서 40유로 정도를 이게 하고, 가끔 이제 물이나 난방비를 내가 좀 더 낸 것보다 더 썼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금액을 또 추가로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매달 얼마가 든다라고는 계산을 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집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연 단위로 안 내고 매달 결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고정 비용이 한 660유로 정도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보험들이 사실 독일 생활을 하는데 꼭 필수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 원하시는 분들은 변호사 보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 보험, 자전거 보험, 열쇠 보험, 화재 보험 이런 것들까지 다 들 수도 있으니까 더 들게 되면 이제 비용이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한 대충 650에서 700유로 정도라고 고정 비용을 전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일단 여기서 숨 마시는데 한 달에 700유로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근데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좀 상황이 어렵지만 밖에 나가서 가끔 외식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물건도 사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진짜 본인의 그 소비 씀씀이랑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냥 최소 금액으로만 잡아보면은 이제 슈퍼도 가장 저렴한 알디를 기준으로 하고 외식도 한 번도 안 가고 뭐 학생 식당 맨자에서도 밥 안 먹고 그냥 다 도시락 싸서 다니고 술도 안 마시고 커피도 안 마시고 이런 그런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하면 100유로로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새끼 다 그냥 감자떡 먹고 그런 거죠. 뭐 그냥 삶을 영위하는 정도라고 치면은 졸업을 하면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한 달에 100유로로도 살 수는 있어요. 그냥 뭐 장 한 번 볼 때 한 20유로, 25유로 일주일치 장 볼 때 나온다고 치면 한 달에 80유로, 100유로. 그럼 20유로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커피도 마시고 뭐 외식도 몇 번 하고 하려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0유로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300유로를 쓴다고 해서 맨날 외식을 하고 뭐 사고 싶은 거를 다 사고 막 엄청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두 번 슈퍼에서 소고기를 약간 오늘은 마음 먹고 사 먹어야겠다 하면은 사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뭐 진짜 넉넉하게 쓰려면은 솔직히 300유로가 뭐예요? 용돈으로 1000유로를 줘도 그냥 인터넷 클릭 딱딱 2번 하면 끝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전까지 평균 잡아서 내놨던 고정비용 700유로 플러스 생활비 300유로를 하면은 1000유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1000유로가 필요를 하다는 거는 아니에요. 뭐 기숙사에 살거나 베개를 살아서 이런 다른 고정 비용들을 줄일 수 있으면 당연히 1000유로 이하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을 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인치엘 보능을 살거나 이제 다른 부수적인 보험들까지도 가입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약간 완전 막 맥스 비용까지는 아닌데 그냥 평균적으로 필요한 한 달 생활비가 1000유로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0유로를 지금 이 촬영하는 날짜의 환율 기준으로 보니까 131만 1650원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편하게 제가 13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할게요. 그러니까 130만 원이라는 돈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현금으로 이거를 카드를 해서 매번 인출을 해갖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게 뽑으면 이제 수수료도 좀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송금을 받는 게 가장 이득이 되는지 제 경험을 통해서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송금 받는 방법은 이제 시중은행을 통해서 해외 송금을 받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송금을 해주시니까 가장 믿음직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부모님들이 선호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은행 창구에 가서 해외 송금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마무시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친절하신 직원분께서 너무 잘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무사히 송금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창구 운영 시간이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은행이 보통 4시에 닫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시 반쯤인가? 그쯤에 갔어요. 그랬더니 해외 송금은 3시인가에 마감이라고 해서 지금 못한다고 내일 다시 오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상황이 조금 급했어가지고 이게 조금 급한 거다. 이거 어떻게 안 되겠냐 하니까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그게 처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뭐 중간에 그 처리되는 시간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여기 지금 지점에서 하는 게 말고 그 위에 또 이렇게 다른 총괄을 하는 데서 체크를 하고 승인을 해줘야 입금이 진행이 된다고 저희 한 30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볼 일이 있으면 볼 일을 보고 그러고 다시 은행으로 오셔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은행에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은행이 문을 닫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 그 앞에 딱 갔더니 셔터가 이렇게 딱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분명히 아까 직원분께서 나한테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좀 약간 당황을 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뒤에서 문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올리더니 그 직원분이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첩보 영화 찍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문이 닫은 은행에 들어가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처리를 하고 이제 처리가 됐다는 그 종이를 받아서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뭐 약간 좀 재밌는 경험이기는 했는데, 이거를 우리 부모님이 겪으신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내 생활비 보내려다가 이제 시간도 많이 소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환율 수수료도 붙었고 무슨 전산 수수료도 붙고 거기에다가 그 현지 은행에서 뭐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수수료를 또 다 제가 내는 걸로 체크를 해가지고 제가 원래 보내야 하는 금액에 한 5만 원 정도를 추가로 제가 수수료로 냈거든요. 5만 원이면은 이제 일주일치 장을 보거나 지금 제가 있는 도시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가는 기차비 편도는 나오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사실 은행에서 입금을 하는 거는 확실하게 입금이 된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뭐 이제 경험이 없으면은 직원분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는 거,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사실 그거밖에는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입금도 한 3일 정도 소요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제 매번 은행에 방문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단점이죠. 요즘 이렇게 바빠 현대사회에 낮 시간에 은행을 가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용했던 서비스가 카카오뱅크 해외 송금 서비스인데 이거 워낙 유명하죠. 원래 뭐 유학생분들도 이미 많이 쓰고 계시고 교환학생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뱅도 좋아요. 당연히 은행보다는 이렇게 빠르게 송금을 할 수 있고 수수료도 은행에 비해서 저렴하고 유럽으로 보낼 때는 5,000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바일로 이게 가능하니까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제가 좀 이거 어라 싶었던 게 이제 받을 때 무슨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됐었거든요. 제 현지 주소를.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집 주소가 좀 굉장히 길었어요. 어마무시하게 길었는데 그 칸을 엄마가 입력을 이렇게 부모님이 입력을 하시기에는 좀 애를 먹었다고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을 입금을 해야 할 때는 이제 OTP 카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슈페어콘토를 만들려고 해서 이제 그 정도 그 슈페어콘토의 금액을 송금을 하려고 OTP 카드를 미리 한국에도 제가 만들어서 독일에 가지고 나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OTP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금액들은 그 송금을 하면 이제 수수료가 조금 더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10,000원인가 11,000원인가 이렇게 수수료로 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유니온페이인가 뭐 그런 서비스가 추가가 돼가지고 저는 그냥 제 독일 통장으로 이제 입금을 원래 받듯이 받고 싶었는데 뭐 이게 뭐 더 빠르게 송금이 받는 서비스라고 나와 있고 뭐 거기 들어가면은 뭐 이것저것 막 다 쓰고 이렇게 입금을 했는데 어디 유니온페이 그 서비스가 되는 데를 찾아가서 이걸 보여주고 그러면 그 돈을 제가 현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좀 싶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보냈어야 됐던 금액도 좀 크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현금으로 이렇게 받아서 또 내가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는 거는 너무 좀 불안한데 싶어가지고 이거는 취소를 해야겠다. 아직 내가 찾거나 이런 게 한 걸 아니니까 취소를 해야지 하고 취소를 했더니 그 취소 수수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또 뭐 미국 달러 환율로 계산이 돼 있었어가지고 약간 좀 이상하게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리고 그냥 네가 잘못 봐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바보지, 그거 원래 하던 대로 안 하고 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딱 카뱅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유니온페이가 이렇게 크게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작게 일반 서비스 이용하기였나?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거는 뭐 여기에는 3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면서 약간 유니온페이로 약간 유도를 하게 되는 그런 UI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원래 하듯이 하다 보면은 이게 혼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들고 카뱅은 워낙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모바일로 편하게 송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거는 분명해요.
근데 제가 써보면서 사실 그냥 은행에 가서 하는 것보다 뭐 엄청나게 빠르게 입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3일 걸리는 거는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은행을 안 가고 모바일로 가능하다. 일정 금액 이하는 뭐 수수료 5,000원이다. 이거 말고는 다른 큰 장점이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해외 송금 서비스가 바로 모인 해외 송금 서비스입니다. 네, 지금 광고를 하는 거고 광고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 주저리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광고기는 한데 제가 직접 송금을 해보면서 되게 빠르고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이게 확 느껴져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학생 인증을 받은 계정은 수수료 0원, 0원. 이거 진짜 다른 서비스들에는 없는 그런 특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서비스도 학생은 수수료 0원입니다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학생분들한테는 진짜 빛과 같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분들은 수수료 0원에 송금 받으실 수 있고 학생 할인을 받지 않은 계정은 유럽은 5,000원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거 뭐 카카오뱅크랑 뭐 차이가 없는데 하시겠지만 이게 큰 금액을 입금을 할 때도 5,000원, 얼마를 송금을 하든지 유럽은 그냥 다 5,000원이라는 것이 카카오뱅크와는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서비스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싶었던 게 회원 가입을 할 때 해외 번호로 인증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진짜 해외에 나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사이트를 이용을 하려면 꼭 핸드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맨날 못하고 한국에 가면 뭐 숙제하듯이 막 이것저것 다 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외 번호로 쉽게 인증을 받아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정말 큰 장점입니다. 이건 진짜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평일 기준으로 하루 이틀 안에 입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다른 서비스들은 빨라야 3일인데 모이는 시차가 잘 맞고 하면은 하루 만에, 그러니까 24시간 만에 내 계좌로 입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급하게 송금 받을 일이 있을 때 사용하기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모인 해외 송금 어플 사용법과 학생 인증 방법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소개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오른쪽 상단에 카드 클릭하셔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기준으로 독일 유학 생활비 얼마나 드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 비교까지 해드렸습니다. 쉽고 빠르고 간편한 모인 해외 송금 서비스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세요. 안녕!